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제가 오늘도 그림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노래방 기계와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고 있는 여성이 보이네요. 어딘지 모르게 조금 이상한 조합이죠? 도대체 이 여성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열중샷! 차렷!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10시 10분입니다. 10분 늦었다. 인정하나? 버스가 중간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런 식의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억울합니다. 안 늦으려고 5정거장을 뛰어왔습니다. 더 빨리 뛰었어야지. 벌칙으로 연병장 10바퀴 뛰고 온다. 지금요? 당장 실시! 아버지, 군대냐고요? 아니요, 저희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군복을 벗지 않은 명예로운 대한민국 육군이시죠. 어릴 적부터 저는 그런 아버지 아래서 군대와 같은 규율을 익히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빠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반항하다가 일찌감치 떠나 호주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했고 그곳에서 호주 아가씨랑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죠. 오빠와 달리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군기가 바짝 들은 채 학창시절을 보냈고 몸 튼튼 마음 튼튼을 외치면서 체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체대에서도 어떤 남학생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체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저도 대학생입니다. 대학에 가면 누려야 하는 다양한 행복을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외박은 안 돼. 아빠, 이건 단순한 외박이 아니고 학교에서 가는 MT예요. 괜히 남자 여자 모여서 밤에 술이나 마시는 그런 모임. 네 인생에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 저는 대학 생활 내내 외박이 금지된 집안에서 대학의 꽃이라 여기는 MT는 물론이고 친구들과 가는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뿐인가요? 어렵게 성사된 미팅을 하고도 귀가 시간 8시를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달려와야 했습니다. 대학을 가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저의 상상은 물거품이 되었고 대학 내내 아버지와의 귀가 전쟁으로 하루를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쉽기만 한 대학 4년을 보내고 체육 선생님이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봤죠. 그러나 한 번에 붙을 거란 기대와는 달리 3번이나 떨어졌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돈 한 푼 못 버는 능력 없는 저는 독립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빠처럼 용감하게 해외로 나갈 수도 없었죠. 그렇게 30이 다 되어가는 이 나이까지 아버지의 구령에 맞춰 새벽부터 구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 아버지가 전역을 하시더니 그 이후로는 아버지의 부하가 저 하나로 좁혀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야말로 끊임없는 병정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산 등반이다. 산하고 무슨 원수가 지셨는지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한 아버지는 매일 이 산 저 산을 오르셨고 저는 그때마다 물통까지 지고는 정상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산에 오르다 바위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죠.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때 옆에 상꾀나 탄 듯한 청년들이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 정말 그 청년들의 도움을 받고 싶었죠. 그런데 웬걸요?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산에 있는 가지를 꺾어 제 다리에 부목을 만들고 옷으로 감고는 저를 업고 내려오시더군요. 나 못 살겠어, 더 이상. 이 나이에 아빠한테 업혀서 내려오는 기분이 어떤 줄이나 알아? 냅두면 옆에 있는 젊은 남자 부축이라도 받을 거 아냐. 감사한 줄 알아. 난 너보다 네 아버지가 더 걱정이다. 말은 안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이도 적지 않은 양반이. 이건 아니야. 이러다 나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오피스텔이라도 나가던지 독립할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귀가 시간이 10시냐고. 그나마 넌 오빠의 투쟁 덕분에 1시간 늘어난 거야. 오빠는 9시였어. 그러니까 도망갔지. 너도 도망가던가. 죄주껏. 엄마는 무슨 남 이야기 하듯 그래? 하나뿐인 딸 불쌍하지도 않아?
30년을 살고도 답이 없는 내가 불쌍하지 네가 뭐가 불쌍해? 너는 언제든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는 기회가 있잖아. 엄마도 일찌감치 이혼하지 왜 버티고 있었던 건데? 네 아빠가 월급 따박따박 한 푼도 안 쓰고 주지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린 적이 있나?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친 적이 있나? 이혼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나도 답답하다. 이게 엄마와 저의 대화입니다. 엄마는 아빠를 만나서 평생을 군인의 아내로 절제된 생활을 하셨고 아빠의 유별난 군대 사랑으로 어려운 군인 가족 챙기느라 매년 김치를 200포기씩 담그는 분이었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절대 군인의 아내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맹세 아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 말대로 한눈 안 팔고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아버지에게 이혼이라는 말은 명분 없는 외침일 뿐이었죠. 그래도 제가 있어서 숨통은 트인다는 엄마. 그런 엄마를 외면하고 혼자 자유를 찾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네 아빠한테는 할머니한테 다녀온다고 이야기해. 아니 그냥 친구 만난다고 하면 되지. 뭐 때문에 맨날 거짓말을 해? 여편 애들 모여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질색인 거 몰라? 완전 독재야. 도대체 아빠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 엄마는 외출 한 번을 해도 아버지 눈치를 보셨고 어디 갈 때마다 요양원에 있는 외할머니를 팔기 일쑤였습니다. 다리를 다치고 나니 한동안 편하더군요. 일부러 시간을 더 끌어보려고 전룩되어 봤지만 아버지 눈에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근육 만들어야지. 산에 가자.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없는 집에서 아버지는 저와 산행 스케줄을 잡으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와 보조를 맞춰 4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왔죠. 아버지는 저와 이렇게 산행을 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더욱 집착하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몸이 약해서 비실거리는 오빠에 비해 저는 아버지가 군인으로 키우고 싶어 할 만큼 몸이 튼튼했고 모든 운동을 잘했거든요. 육상부터 구기 종목, 수영, 태권도, 유도, 검도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시키시는 운동은 모두 소화를 해냈죠. 제가 생각해도 전 남자로 태어나는 게 훨씬 유리했겠다 싶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주변 친척이나 이웃들은 수군대며 걱정을 했죠. 저러다 시집을 가겠어요? 아니 어떤 남자가 저런 여자를 좋아해? 세상에 여자애가 애교라고는 하나도 없고. 저 자세 좀 봐요. 뒤에서 보면 남자인 줄 알지 누가 여자라고 생각하겠어? 힘이 웬만한 남자애보다 좋다니까. 명절 때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친척들 소리에 엄마도 듣기 싫었나 봅니다. 게다가 저랑 동갑인 큰삼촌 딸은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여성스럽던지 저와 비교하기 딱 좋았죠. 너 미용실 가서 파마라도 해. 싫어. 화장도 좀 하고. 아우 귀찮아. 땀날 건데 뭐하러. 그뿐이 아니었죠. 예, 윤지야, 이것 좀 꺼내줄래? 예. 제사 때면 큰 병풍이나 무거운 식기를 옮기는 일은 언제나 제 몫이었어요. 아니, 왜 윤지를 시켜요? 상훈이도 있는데. 상훈이 쟤 힘 못 써. 모델한다고 요즘 다이어트 하거든. 힘이야, 윤지가 세지. 엄마는 속상했나 봅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괜히 방에 앉아서 명품 가방 이야기나 하고 화장품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몸을 쓰는 일이 마음 편했습니다. 아버지 아시는 분 아들인데 한번 만나봐. 너 어릴 적 본 기억이 있으신지 네 이야기 하더래. 싫어. 아버지랑 연관된 사람 만나기.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연애할 재주도 없으면서 찾아주는 사람 있을 때 못 이기는 척 만나. 네 나이 30이야. 그게 뭐? 30이 뭐? 엄마 보니까 결혼해도 하나도 안 행복하던데. 얘 뭐래?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네 아빠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언제는 이혼을 하려고 해도 명분이 없다고 속상해하더니 이젠 또 아빠 같은 사람 없다면서 두둔을 합니다. 부부란 저런 걸까요? 아, 진짜 짜증나.
그 말투 제발 고치고. 아무튼 엄마가 다 이야기 해놨으니까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좀 받고. 정한의 미용실? 아, 싫어. 거기 완전 할머니들처럼 만들어 놓잖아. 이젠 안 그래. 새로운 미용사가 압구정동 미용실에 오래 있었대.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었죠. 저는 그날 마치 1980년대 여배우나 할 법한 닭볕을 헤어스타일과 분홍 볼터치가 유난히 도드라진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걸 뭘 신경을 쓰나 싶어 그냥 그렇게 처음으로 남자를 만나는 자리에 나갔죠. 아버님이 군인이라 많이 엄하셨겠어요. 예, 좀. 월남전에 참전하시고 훈장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엄청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예, 평생 군에 계셨으니까요. 그럼 윤지 씨는 총 본 적 있으세요? 그 남자와 저의 대화는 주로 군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인터뷰를 하러 온 건지 저와 선을 보러 온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사람 이미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고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왔답니다. 그래도 격식은 갖추자면서 식사를 하러 갔고 편치 않은 점심에 저는 체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제가 차인 것으로 할게요. 그게 좋겠죠? 아니요. 그냥 제가 차인 것으로 할게요. 그래야 부모님이 믿을 거예요. 저는 그 남자와 헤어지자마자 근처 약국으로 달려갔고 소화제를 사서 먹었어요. 그때 약국 앞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가 달려나갔고 은행 앞에 주저앉아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가방 좀 찾아줘요. 저기! 보니 벌써 멀리 달려가고 있는 놈이 보였고 손에는 아주머니 가방인 듯한 것이 들려져 있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저는 그 길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소매치기범을 쫓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고 달렸죠. 제일 늦게 들어오면 10바퀴를 더 뛰어야 했던 그 시절을 상기하며 죽을 힘을 다해 뛰었고 점점 그놈이 시야 가까이 들어오더군요. 뒤를 돌아보다 제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당황하고는 더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 잡히기만 해봐. 그 순간 갑자기 찾기를 가로지르려는 소매치기범.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듯 했죠. 그때 제가 다이빙하듯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가방을 찾았죠. 전 경찰에 그 소매치기범을 인계했고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머리를 몇 번을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단련했던 걸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단순히 소매치기범 잡고 시민상 받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날의 인연은 저란 인간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돈을 찾아주어서 고맙다며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서를 통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고 살해도 하고 싶다면서 굳이 싫다는데 찾아왔더군요. 주변에 계신 분이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시는데 저는 영화 속 스턴트맨이 여자 분장을 하고 촬영을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얼마나 날렵하고 멋지던지. 근데 진짜 여자분일 줄은. 실례가 됐으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라. 그 돈이 고기 사려고 찾아서 나오시는 돈이었거든요. 제가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한다고 해도 찾아서 직접 대면하고 줘야 한다고 하시더니. 예, 어른들은 그러시죠. 저희 아버지도 온라인 같은 건 믿지 않으시니까요. 지금도 도장 파서 꾹 찍어야 모든 일이 성사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차 한 잔으로 됐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부담 가지실 것 없습니다. 제대로 대접받지 않으시면 저희 부모님께서 직접 찾아가실 거예요. 그게 더 부담스러우실걸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아들이라는 사람을 따라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고급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방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사람, 이 레스토랑이 본인 것이었고 담당 셰프더라고요. 잠시 기다리니 요리를 직접 가지고 나오더군요. 드셔보세요.
바로 이 고기입니다. 이 돈의 주인이. 저희 집에서 가장 유명한 한우 채끝 스테이크입니다. 아, 예, 잘 먹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식사 대접을 받았고, 어떠세요? 입에 맞으시는지. 네, 엄청 부드럽네요. 저희 집은 이런 거 비싸서 안 먹거든요. 그러더니 뭔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우, 이건 아니죠. 저 이런 돈 못 받습니다. 이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뮤지컬 티켓이에요.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렵게 구한 것이니 성의로 받아주세요. 예? 뮤지컬 티켓이요? 사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마침 후배가 그쪽에 있는데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해서요. 전 속으로 생각했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스테이크 먹고 뮤지컬 보고. 물론 저희 집도 없지는 않지만 이런 고품격 문화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전해준 뮤지컬 티켓을 받았죠. 야, 그거 진짜 구하기 힘든 표야. 게다가 그 정도 좌석이면 30만 원은 할걸? 센스 있네. 그냥 야구 티켓이나 구해주지. 지루하게 무슨 뮤지컬을. 야, 너도 이젠 그런 것도 보고 그래. 근데 2장이야. 너 같이 갈래? 나? 그날 중요한 약속 있는데. 그 비싼 티켓을 받고도 도대체 갈 사람이 없더군요. 하는 수 없이 민수를 호출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민수는 아버지가 군대 시절 입대했던 친구로 아버지한테 엄청 군기가 들어서 제 부탁이라면 아버지 명령처럼 거절을 못합니다. 야, 내가 왜 너랑 둘이 그런 걸 봐야 되냐? 그럼 혼자 가냐? 이 비싼 거 보여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나 그날 여친하고 약속 있어. 그럼 깨. 아이, 완전 양아치. 넌 20년 된 우정이냐? 달랑 200일 된 사랑이냐? 앞으로 20년 살 사랑이다. 왜? 티격태격 하면서도 민수는 절대 거절을 못합니다. 그렇게 저는 뮤지컬이라는 걸 난생 처음 가봤죠. 솔직히 TV도 스포츠 TV도 아니면 잘 안 보고 영화도 액션 영화 아니면 안 봅니다. 민수는 제법 간지나는 정장을 하고 왔더군요. 키 180에 스타일은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간 저. 그런데 바로 옆 좌석에 익숙한 얼굴이 있다 생각했더니 바로 그 셰프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세상 고급스럽게 생긴 아가씨가 있더군요. 상고머리에 눈썹만 진하게 그린 저와는 참 대조적인 그 아가씨는 몸짓 하나하나가 우아했습니다. 아, 오셨군요. 예, 덕분에 좋은 구경하게 되었어요. 제 친구예요. 민수야, 내가 이야기한 티켓 주신 분. 아, 그 소매치기범 잡아줬던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 친구 오민수라고 합니다. 예, 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은 정유경 씨, 이 티켓 추천한 분이죠. 졸지에 예상치도 못한 4명이 나란히 앉게 되었고 수준 있어 보이는 2사람 옆에서 저와 민수는 분위기 맞추려 애를 썼습니다. 야, 팝콘 같은 거 없냐? 야, 너 지금 창피하게 여기가 영화관이야? 하, 농담이다. 참나. 그런 농담도 하지 마. 어떻게 넌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 오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저희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우스운지 피식거리는 그 남자. 전 좀 창피했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처음 보는 뮤지컬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살아온 게 억울할 정도로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식당에서 맥주 한 잔 어떠세요? 아, 아닙니다, 저희는. 좋죠, 맥주. 얘가 워낙 또 말술이거든요. 하여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민수였지만 분위기 메이커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뮤지컬이 끝나고 다시 한번 그 남자가 경영한다는 레스토랑을 찾게 되었죠. 이미 불이 꺼진 레스토랑에서 그 남자는 저희 앞에서 철판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기한 모습에 지난번과는 또 다른 감탄이 나오더군요. 그 남자와 함께 온 뮤지컬 배우라는 여자는 매우 품위 있고 우아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와인 좋아하세요? 예? 얘 소주파예요. 와인 모를걸요? 이런. 보통 때 같으면 어퍼컷이라도 나갔겠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저는 꾹 참았습니다.
프랑스 와인이 칠레산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서 밤에 드시기 무리 없을 겁니다. 아, 예, 뭐 아무거나. 얘가 귀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주로 술도 낮에 마시거든요. 밤에는 마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위험한걸? 두 분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너무 재미있으시다. 민수는 예쁜 여자만 보면 나를 비하하는 걸 마치 유머인 듯 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저를 상대로 자신의 유머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무서웠을 텐데. 뭐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땐 제가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어쩜 겸손하시기까지 현우 오빠가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둘은 아마 연인이겠죠. 그때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 그 남자, 그 순간이었죠. 귀에 종소리가 들리고 그 남자에게 후광이 비치더군요. 저도 모르게 심쿵했습니다. 늘 군복 입은 남자만 보다가 저렇게 앞치마를 두른 셰프의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밤이라 부드러운 안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와인하고 어울릴 것 같아서요. 우와, 이거 완전 호텔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인데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뮤지컬도 보여주셨는데. 에이, 그것으로 안 됩니다. 제가 평생 이용권 드릴 테니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정말요? 어머, 좋으시겠다. 난 오빠? 넌 사 먹어. 이렇다니까요. 이 오빠가 츤데레 스타일이에요. 이 여자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았죠. 그냥 여자의 직감 이런 거요. 그때부터일까요? 괜히 신경도 쓰이고 입에 혹시 뭐라도 묻었을까 조심하게 되고 예전에 저 같지 않았습니다. 야, 네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그래? 어디? 가운데. 남자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던 저였는데 갑자기 왜 이 남자 앞에서는 이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괜히 그 여자가 하는 행동에 신경이 쓰이고. 오빠, 나 어지러워.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취하지? 그러니까 천천히 마시라고 했잖아. 저렇게 혀 짧은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건지, 어지러우면 집에 가던가 하지 어쩌라는 건지. 근데 윤지 씨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가슴이 납작하네요. 이 교양 넘치는 여자가 술이 좀 들어가더니 제 치명적인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하, 아이, 그쵸? 얘가 더블 A컵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도 이 사이즈는 없거든요. 이런 미친.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칠 텐데 전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부끄러운 건지. 윤지 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살치살인데 저희 집에서 가장 고급 코스에만 나오는 고기예요. 뭐 부위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서 거지 같은 대화를 종식시켜 주더군요. 알고 보니 함께 온 그 여자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지망생이고 지방길이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설레임이야. 너 드디어 임자 만났구나? 글쎄, 아직은 모르겠는데. 야, 이런 인연이 어디 있냐?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밀어붙이는 거. 이게 운동이야? 뭐가 달라. 이겨서 승자가 되는 거야. 그 정도 남자면 주변에 여자들 여럿 있을걸? 너한테 호감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자기 엄마 돈가방 구해줬으니까 그런 거지. 난 아니라고 봐. 그 여자 데리고 나온 것도 네 질투심 유발하려고 하는 걸 거야. 말도 안 된다. 솔직히 너 그 여자 본 다음부터 좀 흔들린 거 맞잖아. 그러고 보니 그런 거 같았죠. 저 귀가 시간 늦춰주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10시로 늦춘 게 얼마나 됐다고? 그럼 저 이대로 혼자 늙어 죽어요. 이 자식이 애비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연애한다고요.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죠. 어머, 너 누구 생겼니? 예. 어떤 놈인데? 아이, 뭐하는 녀석이야? 군대는 현역인가? 아버지의 질문은 역시 아버지다웠죠. 다행히 현우 씨는 해군 만기 제대로 군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겨우 아버지에게 귀가 시간을 1시간 더 허락받고 현우 씨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레스토랑 문을 닫으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저 언제든 오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근데 시간이 많이 늦어서요. 그때 해주셨던 파스타 만들어주세요. 저의 도발적인 주문에 멍하니 쳐다보더니 피식 웃고는 다시 앞치마를 입은 현우 씨. 저는 속으로 무지 떨렸지만 꼭 이겨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죠. 좀 일찍 오셨으면 오븐 그라탕도 함께 해드리는 건데. 아니요,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후루룩 먹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처음으로 느낀 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랑 사귀면 안 될까요? 그리고는 답변도 듣기 전에 화장실로 달려가 먹은 걸 모두 토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날이었죠. 화장실에서 나오기도 민망하고 제가 너무 싫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음식이 그렇게 별로였어요? 예?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사깁시다. 저도 윤지 씨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까지 달려갔어요. 시간이 몇 시인가? 11시 14분입니다. 시간을 늘려줬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예, 10바퀴 뛰고 올게요. 그렇게 저는 10바퀴를 뛰면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태권도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강타하고 이겼을 때도, 계주에서 막판 스파트로 역전하여 승리했을 때도 이보단 덜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만나고 싶으시대요. 저는 긴장을 하고 부모님을 만났어요. 부모님 댁은 큰 한옥이었는데 마당이 아주 넓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간 순간 2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마치 옛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던 광경이었으니까요. 마당에서 전을 부치고 고기를 삶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저만 해도 달랑 저와 오빠뿐이고 그나마 오빠가 없어서 모이면 늘 셋이 전부였는데 거기는 일개 소대가 있는 듯했죠. 알고 보니 형제가 남자만 5이었습니다. 다들 결혼하고 현우 씨가 막내였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그럼요. 말 놓으세요. 어머, 이렇게 작은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대요? 이쪽은 큰형님, 그리고 이쪽은 큰형수님, 이쪽은 둘째 형님이고 이쪽은 둘째 형수님. 끝도 없이 나오는 형제들과 가족들을 인사하는 시간만 한참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는 안 보이시더군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때 부엌에서 머리 수건까지 하고 고무 장갑을 낀 채 나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현우 여자친구 왔어요. 아이고, 왔구나. 우리 마누라 돈 지켜준 아가씨가. 처음 뵙겠습니다. 이윤지라고 합니다. 그래, 반가워요. 이렇게 인연이 돼서 우리 막둥이 여자친구가 됐다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도 부엌 한 번 안 들어가시는데 머릿수건에 고무장갑까지 끼고 주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에 전 사실 당황했죠. 이거 내가 만든 거요. 직접 농사지은 배추로 추자도에서 사온 액젓에 양양 고춧가루로 만든 겉절이 한번 먹어봐요. 매콤한 게 얼마나 맛있나. 이걸 직접 하셨어요? 그럼 이것만 했나? 이것도 내 솜씨여. 집에서 직접 쓴 도토리. 그냥 식당서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구먼. 오늘 아가씨 온다고 아버지가 직접 음식 다 하셨어. 현우 씨는 아버지를 닮은 걸까요? 아버님의 음식 솜씨는 환상이었죠. 진짜 맛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밥을 2공기 비웠으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보기 깨도 먹는 거 보시게. 니들도 좀 배워. 맨날 깨작거리고만 있지 말고. 어디 가서도 들어보지 못한 덕담이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타박이나 당했지 이렇게 칭찬까지 들을 일이라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을까요?
늘 남자 같다, 시집을 가겠냐 하는 소리만 듣던 저는 인정받는 집안을 만났고 마침내 전 그 집의 막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저를 너무 이뻐하셨죠. 그때 얘 아니었으면 그 큰 돈 잃고 이 사람 병 났을 거야. 세상에 이런 복덩이가 내 며느리가 될 줄 누가 알았나? 그러게요. 막내가 워낙 여자애처럼 놀아서 걱정하더니 와이프가 아주 듬직하네. 아버님, 어머님은 친척이고 친구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셨고 저는 그때마다 뻘쭘하게 앉아있다가 왔죠. 부모님들은 제가 친척을 만나도 무뚝뚝하고 말이 없다면서 형님들에게 아쉬움을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형님들은 어린 막내 똥서가 제일 애교가 없다면서 가르쳐 주셨지만 안 되더군요. 아버님이 딸을 너무 낳고 싶어서 계속 낳다 보니 5이 된 거야. 그래서 도련님이 딸 노릇한다고 했었지. 어릴 때부터 머리핀도 꽂아주고 인형도 사다 주고.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이 남자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취미가 꽃꽂이고 요리였습니다. 결국은 셰프가 되어 레스토랑을 경영하게 된 것이죠. 이 남자는 바로 위 형님과도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집안의 누뚱이었고 그래서인지 순간순간 어리광과 막내티가 나더군요. 반면 애교라고는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우 씨와 그런 면에서 부딪혔습니다. 형수들 봤잖아. 아버지한테 애교 부리는 거. 그래가지고 지난번 작은 형수 아버지한테 땅 받았어. 그래서 나보고 지금 애교 부리고 땅 받아오라는 거야? 내 성격 이런 거 모르고 결혼했어? 알고 결혼했지. 그래도 남편이 원하면 좀 바꿔줄 수도 있잖아. 그게 뭐 어렵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난 못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한 번도 사랑해 뭐 이런 거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애교가 없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반면 남편은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엄청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사내가 돼서 그것도 못하면 어쩌나? 아빠는 군대도 아니고 갑자기 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남자는 체력이야. 해군 만기 제대라면서 그거 해놓고 그렇게 힘들어해서야. 내일은 산에 가자. 새벽 4시에 출발이야. 남편은 기겁을 했고 아빠한테 끌려갔다 와서는 며칠 가게도 못 나갔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냥 집에서도 충분히 대화가 되는데 왜 자꾸 산에를 가시냐고. 건강에 좋으니까. 당신도 너무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고. 내 건강은 내가 지켜. 그러다 골병 나면 당신 책임질 거야? 그렇다고 아빠한테 안 가? 비겁해. 나한테는 시댁 가서 애교 부리라고 난리를 치고. 참 그건 할 수 있는 거지. 새벽 4시에 산에 올라가는 거랑 같아? 저희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라 서로에게 맞추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6시 반이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침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나서 바로 레스토랑을 향하죠. 물론 귀가 시간이 늦어서 늦게 자니 피곤해서 새벽은 꿈도 못 꾸지만 그러다 보니 저와 하루의 사이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동서, 이번 주말이 아버님 생신인 거 알지? 결혼하고 첫 생신이잖아. 네, 알아요. 뭘 준비하면 될까요? 아버님은 일단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전통적으로 노래방으로 점수를 매겨서 상금을 주셔. 예? 노래방이요? 특히 아버님 좋아하시는 트로트 댄스곡 이런 거 준비해야 돼. 별 이상한 전통이 다 있었습니다. 전 학교 때도 합창대회 때 노래하기 싫어서 입만 뻥끗댔는데 갑자기 트로트 댄스라니요. 당신 거기서 이번에 1등 해야 해. 매번 나만 와이프 없어서 빈손으로 왔다고. 형수들 장난 아니야. 옷 빌려 입고 화장도 거의 연예인 수준으로 하고 노래방 가서 연습도 하고 둘째 형수, 넷째 형수는 거의 가수라니까. 나 싫어, 노래하기. 싫은 게 어딨어. 하라면 해야지. 아버지 생신인데. 아니, 여기가 무슨 북한이야? 재롱잔치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되지 무슨 토를 그렇게 달아. 하기 싫은 걸 하라니까 그렇지. 나는 뭐 하기 좋아서 지리산까지 올라갔냐? 진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드디어 아버님 생신이 왔어요.
가장 여성스러운 옷으로 갈아입고는 아버님 댁으로 갔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온 가족이 무슨 TV쇼에라도 나오는 듯 화려한 의상을 입고 진하게 화장도 했더군요. 전 상상 그 이상의 모습에 당황했죠. 식사를 하고 드디어 노래방 타임이 되었습니다. 사회는 셋째 아주버님이 보시더군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 박충만 회장님의 70세 생신을 맞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가족 노래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래방 점수에 아버님 특별 점수가 가산된 120점 만점이며 가산점에는 애교 점수가 특별히 크게 차지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대하는 상품은 어떻게 되죠, 아버님? 오늘 무조건 1등은 금혈돈. 다들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처음 출전하는 우리 막내 며느리 가산점 5점 주고 시작한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불공평해요. 아니, 내 맘이야. 주는 사람 많음. 와, 우리 아버지 역시 최고. 갑자기 남편이 아버님 뺨에 뽀뽀를 했고 저는 그 모습에 경악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특히 사내가 저런 모습을 보였다가는 얼차려감이니까요. 가족 노래방 경연대회는 시작이 됐고 아버님은 며느리들의 재롱잔치에 숨 넘어가듯 좋아하셨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적응하기 힘들었죠. 남편은 머리에 꽃을 달고 하와이 훌라춤을 출 기세입니다. 듣던 대로 둘째, 넷째 형님들은 축하 무대에 온 가수처럼 노래 실력이 대단했고 트로트곡이 그렇게 많은 줄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입을 못 다물었죠.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 파이팅!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박수 속에 전 한숨부터 나왔지만 이를 악물고 시합을 나가는 기분으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철모를 쓰고 가짜 총을 맨 채 저희 아빠의 18번이자 저의 18번을 틀었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노래였죠. 이 외에도 여러 군가가 있지만 그나마 제일 알려진 군가를 부른 겁니다. 그 노래의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저는 끝까지 손을 힘차게 흔들며 최선을 다해서 불렀어요. 결국 그날 제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둘째 형님이 금 10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날 남편은 진짜 화가 많이 났더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 아빠에게 제대로 복수를 했습니다. 아빠가 전역한 군인들과 함께 축구 시합을 나가게 되셨고 저희 모두 응원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아빠는 축구팀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올림픽 대표 이상으로 훈련하고 준비하십니다. 그 덕분에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 못 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결승이라니까? 오늘 중요한 예약이 있어. 내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몇 주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무슨 예약? 그렇게 됐어. 그냥 당신 혼자 다녀와. 지금 복수하는 거지. 뭐? 그때 아버님 생신 때 내가 군가 불렀다고 복수하는 거 아니야? 잘못한 건 아나 보네. 뭘 잘못해. 내가 제일 잘하는 노래 부른 건데. 그래서 시아버지 생신 때 군가 부른 게 잘한 거야? 그 분위기 썰렁한 거 못 느꼈어? 그럼 어떻게 해. 나는 형님들처럼 그렇게 엉덩이 흔들고 콧소리 내는 건 죽어도 못하겠는데. 내가 왜 결혼해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그래, 말 잘했네. 피차 스트레스 받는 거 하지 말자. 나도 가서 인정도 못 받는 약한 사위 소리 듣기도 싫고 몸 좋은 사위들하고 턱걸이 경쟁시키는 것도 죽기보다 싫어. 이건 그냥 아빠 축구하시는 거 응원하는 거야. 다른 가족들 다 온다고. 싫다고 나는. 그리고 나가버리는 남편. 도대체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난감하더군요. 이렇게 우리 둘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한 채 다툼만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김치를 담가 놓으셨다고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저는 죄송한 마음에 엄마에게 물어 불고기를 재워갔죠.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왔니? 동서 왔어? 어서 와. 덥지? 와서 수박 먹어. 수박 너무 잘 익었다. 아, 예. 그렇게 마루로 올라가려는데. 오랜만이에요. 결혼식 때 보고 처음인 것 같은데. 그 현우 씨 후배라는 그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사실 당황했죠. 가족들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함께 수박을 먹고 있더군요. 유경이가 사온 수박이 너무 달어. 여리여리한 팔로 이 무거운 걸 들고 왔어. 오빠가 수박 제일 좋아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오빠 어릴 때도 수박만 보면 밥도 안 먹고 수박 속에 얼굴을 파묻고 먹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 맞다. 수박 귀신이지. 가만, 이게 뭐야? 아이고, 세상에. 이거 한우인데? 무슨 갈비를 이렇게 많이 재워왔어? 그냥 저희 부모님 드릴 것 재면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서 여기 식구가 좀 많나요? 하여튼 말도 예쁘게 하고 음식 솜씨도 좋고 누가 데려갈지 아주 복 터졌다. 저는 가족들과 유경 씨의 대화에 끼지도 못한 채 가지고 온 불고기를 몰래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가족들과 스스럼 없이 대하고 저 철철 넘치는 애교는 또 무엇일까요? 아버지, 저 이제 생신 때 부르지도 않으시고 섭섭했어요. 아니, 내가 불러야 넌 오냐? 아니, 그냥 오면 되지. 그래도 막내 며느리 보셨다고 너무 소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다면 내가 잘못한 거네. 저 솔직히 아버지 생신 때 부르려고 노래도 준비했는데. 저 여자가 지금 왜 저러는 건지, 갑자기 노래를 왜 부르겠다고 하는 건지, 이 가족은 왜 시도 때도 없이 가물을 즐기는 건지 그 자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죠. 유경 씨는 뮤지컬 배우답게 엄청난 성량과 퍼포먼스로 좌중을 압도했고 아버님은 입이 귀에 걸린 채 박수를 치셨습니다. 뒤늦게 온 남편은 그 모습에 미소를 짓고 있었고 마지막 곡은 남편과 자연스러운 듀엣곡으로 끝을 내더군요. 기막혀서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겠더군요. 저는 먼저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치 얻어먹으러 갔다 김치 싸대기 한 대 맞은 기분 아세요? 애교가 철철 넘치는 저 여자의 모습에 넋이 나간 듯 보고 있는 시부모님이나 즐겁다고 손뼉치는 가족들이나 심지어 사랑 노래를 애틋하게 함께 부르는 남편이나 다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해도 못하고 뒤늦게 집으로 온 남편은 정말 화가 났나 봅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부모님의 형님까지 다 계신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돼? 그럼 거기서 나도 같이 니들 사랑 노래 듣고 박수라도 칠까? 설마 나랑 유경이랑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삐진 거야? 삐져? 내가 태어나서 삐졌냐는 말을 들은 건 생전 처음이다. 내가 삐진 게 아니라 당신 가족들이 비정상이어서 어이가 없는 거야. 뭐? 뭐가 비정상인데 거기에 끼지 못하는 당신이 이상한 거지. 그렇게 사회성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게 그게 비정상이야. 그래, 내가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은 나가줄 테니까 그 애교 넘치는 그 여자 데리고 와서 살면 되겠네. 이제 하다 질투까지 해. 유경이는 그냥 어릴 적부터 친한 동생이고 우리한테는 가족이야. 속정 많아서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살갑게 굴고 그냥 거기까지 내라고. 당신이 못하는 걸 하고 있으면 고마워하기라도 해야지. 되지도 않은 질투를 해. 어울리지도 않게. 뭐? 말 다 했어? 당장 부모님한테 전화드리고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싫어. 내가 왜? 아버님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거든? 뻔히 며느리 있는 데서. 그냥 웃고 떠들고 노니까 우습지 우리 가족이. 아주 근엄하고 권위 있는 당신 집에 비하면. 결국 서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집안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 여자가 집을 나와?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나 저 사람하고 살기 싫다고요. 너무 안 맞아. 처음부터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는 거지. 어느 정도지. 진짜 적응이 안 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해도 점점 벌어진다고. 싸워도 가서 싸우고 끝을 내도 거기서 끝을 내. 친정에 달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아버지는 매몰차게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서러움에 눈물이 났고 만만한 민수를 불러 술을 마셨죠. 네가 특별한 거야. 네 남편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고. 네가 몰라서 그래.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젠틀하게 굴더니 결혼하니까 완전 마마보이, 파파보이, 브라더보이, 진짜 패밀리보이, 지네 가족밖에 몰라. 가정적이고 좋으네. 아이 괜히 밖으로 돌면서 딴짓하지 않고. 야, 민수, 너는 누구 편이야? 꼴에 지도 남자라고. 얘 봐라. 야, 네가 날 남자로 취급이나 했냐? 난 늘 네 그늘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냥 그 애교 좀 부려봐. 니네 시댁 엄청 알부자라고 소문났던데, 시아버님 기분 파고, 나 같으면 돈을 주고 배워서라도 애교 떨겠다. 됐어. 안 하고 말지. 나 이혼할 거야. 이혼 같은 소리 한다. 그 전에 니네 아버지한테 호적 파일걸? 호적도 파고 이혼도 하고 뭐 혼자 살면 되지. 야, 무서운 소리 하지 마. 날 얼마나 들들 볶으려고. 진짜 외롭다. 갈 곳도 없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냐? 그렇게 민수와 만나 술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절대 취하지 않는 저였는데 처음으로 코가 삐뚤어지게 마신 거죠. 그 다음은 생각이 나질 않았으니까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파서 눈을 떠보니 집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온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마루에 나가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을 했더군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막내야, 어제 김치 안 가지고 갔길래 문 앞에 뒀다. 하루 정도 밖에 두었다가 넣어서 먹으렴. 전 갑자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삐져서 인사도 안 하고 나온 절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어머니. 문 앞에 보니 김치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어제 유경 씨가 가지고 온 갈비도 있었고 형님들이 이것저것 밑반찬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머니, 저예요. 자는 거 깨운 거 아니니? 아니긴. 좀 천천히 문자하라니까. 뭐가 급하다고. 아버님이 옆에서 훈수를 두십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제...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 며느리 두고 그러는 게 아닌데 아버지랑 나랑 손들고 반성 중이다. 제가 워낙 애교도 없고. 애교만 많으면 뭐해. 우리 며느리는 정의의 용사잖아. 누군가 내 가방을 채갈 때 끝까지 쫓아가 찾아준 용사. 저는 어머님의 말에 죄송하고 부끄러워 더 이상 말을 못 이었습니다. 아무 걱정 말어. 우리가 너한테 빚진 게 얼만데. 어머님과 아버님께는 그렇지만 남편에게는 아직도 섭섭함이 남더군요. 나 오늘 자고 들어가니까 기다리지 마. 외박까지 한다는 통보입니다. 자기가 뭘 잘했다고 저러는 건지 부모님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저는 밤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가게를 가니 가게 문이 닫혀 있더군요. 개인 사정으로 임시 휴업이라고 쓰여 있었죠. 전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가게까지 닫고 어디서 외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별별 상상이 다 들었고 답답한 마음에 한강 고수부지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오질 않았죠. 그렇게 하루를 더 지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을 전화를 받지 않다가 받더군요. 그런데 지금 땀을 너무 흘려서 옷 갈아입는다고 들어갔는데 저는 그 순간 그 목소리가 유경 씨임을 직감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잠시 후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더 이상 이대로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친정으로 내려갔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루에 앉아 콩국수를 먹고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저는 놀랐죠. 이제 오니? 그렇게 전화를 해도 안 받더니? 당신이 왜 여기? 박서방 했었다. 아버지가 태백산 종주가 소원이었잖아. 그거 함께 해준다고. 당신 아까 그 여자는... 혜림이? 사촌 혜림이 알지? 걔가 이번에 육군 소령으로 입대했잖아. 같이 갔다가 내려왔는데 일정이 있어서 갔어. 그랬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태백산 종주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함께 산에 올랐답니다.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아버님 산에 가는 것도 하나 못 맞춰주냐고.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산행 연습했지. 아버님한테 안 쳐지려면. 그러게. 이번에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오더라. 내가 박서방 다시 봤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나한테 왜 말을 안 한 건데. 사람 우습게 만들어 진짜. 저는 고마움 속에 계속해서 제 못난 모습이 보이는 게 화가 났죠. 우리 집 전통이야. 서프라이즈. 당신도 느꼈잖아. 그때 계획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즐기는 집안 전통. 얼마나 좋니? 자유롭게. 난 평생 네 아버지 정해놓은 스케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새벽 4시 일어나서 저녁 10시 잘 때까지 아주 10분 단위로 짜여져 있잖아. 한 번만이라도 그런 계획 없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당신 많이 놀랐구나. 나 어디 도망갔는 줄 알고. 아버님 사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건강에도 그것만한 게 없던데. 산에도 함께 올라가고 매일 새벽에 조깅도 하고 철저하게 식사 시간도 지키고. 됐어. 나 그거 싫어서 집에서 탈출한 사람인데 그걸 또 하라고? 미안해. 그래도 당신 민수 씨 등에 엎여 들어온 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차렷! 열중샷!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그 소리 듣고 이 사람은 뼛속까지 훈련된 사람이구나.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야, 그렇다고 남의 남자 등에 엎여오냐? 민수가 남자야. 걔는 그냥. 유경이는 여자야? 걔는 그냥. 그래, 여기까지? 그렇게 칼로 물베기 같은 부부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달에 엄마 생신이야. 저는 열일 제치고 문화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안 되는 노래를 배우고 흥을 내보고 율동까지 따라했죠.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어머님 생신. 역시 형님들은 베테랑이었어요. 다들 나에겐 아무 기대도 안 한 걸까요? 군복이나 안 입고 나오면 좋겠다는 표정으로 마지막 순서를 부르더군요. 자, 우리 집안의 히어로, 남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여자, 막내 재수 씨를 소개합니다. 그때 반주가 나왔죠.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빨간색 가발과 드레스, 털 목도리까지 장착한 저는 콧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가족들은 처음엔 입을 벌리고 조용하다가 나의 애교에 환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랑살랑 어색한 엉덩이도 흔들고 잘하지 못하는 윙크도 하면서 노래를 불렀죠. 남편은 그런 나의 곁에서 함께 춤을 추었고 아버님은 세상 어느 때보다 크게 웃으셨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나를 바꾸는 순간 온 가족이 행복해지더군요. 다들 뒤로 넘어갈 때 기뻐했고 저도 이렇게 재미있는 걸 왜 모르고 살았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끊이질 않고 브라보를 외치는 아버님. 아버님 기분이 최고였나 봅니다. 저에게 갑자기 장롱 속에 있던 서류 하나를 주시더군요. 금 10돈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었는데 그 서류는 바로 10억 가까이 되는 시골의 땅 문서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가족들도 다 놀랐지만 그 누구도 그걸 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신기했습니다. 와, 동서 좋겠다. 아버님, 저 다음에 진짜 섹시 댄스 춥니다. 각오하세요. 너무하시네. 아버님 막내 며느리 애교에 완전 넘어가신 것 아니에요? 니들은 내 사랑 훨씬 오래 받았잖아. 우리 막내는 시간이 없어. 내가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버지 마음이다. 전 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10억이 주는 가치보다 이 가족이 주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제가 그때 어머니의 가방을 구하러 뛰어가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매일 조깅을 시키지 않았다면 모든 건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되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아기를 가졌습니다.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자리에 온 우리 아빠가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를 엄마를 위해 불렀답니다. 엄마는 조용히 들으며 눈시울을 적셨죠. 그런 엄마의 손을 잡아주신 시어머니. 참, 제 10억 궁금하시죠? 그게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네요. 풀리는 그날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필살 애교로 따낸 10억보다 가족들과 어울리기 위해 맞추려 노력한 모습이 훨씬 더 값져 보이는 이야기였네요. 저도 이야기를 낭독하면서 참 재미있고 유쾌한 기분이 들었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와 어우러져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도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맞춰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마도 더 행복하게 살아질 것 같네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